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I 사용해서 개발하면 쉬울 것 같지? 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거기까지다 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아니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이 하고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판다스를 되게 많이 쓰고 있고, 판다스 사용법에는 약간 5년 6년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의 꽃은 결국은 데이터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학습을 시킬 때 데이터 정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거기에 얹어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개발 지식이 되게 많으면 개발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제가 왕초보일수록 클로드 코드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비개발자인데 바이브 코딩만으로 개발하시려는 분들에게 그것조차도 한계가 있다 그랬죠. 최소 기능 개발이랑 유지보수 나중에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막 기싸움으로 막 유지보수 된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은 이제 어떤 분은 뭘 써도 개발이 잘 된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 제일 안 좋은 모델로 어드민 페이지도 개발했어 막 이러면서 막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드민 페이지는 원래 회사에서 제일 허드렛 일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초보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신입 개발자들 왔을 때, 야 너 이거나 해라 이렇게 해서 던져주는 것 중 하나야. 그러니까 제일 난이도가 낮은 작업 중 하나죠, 사실은. 왜냐면 실수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렇게 수정 삭제 이런 거 빼고 나머지는 실수해도 뭐 상관없는 부분들 좀 있거든. 근데 어쨌든 어드민 페이지 보통 그렇게 좀 초보들한테 많이 줘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인지 자체가 달라. 인지 능력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상황 인지나 그런 게 다르고. 그리고 이제 바이브 코딩 맹신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는 뭘 했네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웃풋 절대 안 보여줘. 그러니까 왜냐면 아웃풋 보여주면 부끄러운 거 알거든. 근데 이거를 요즘 스레드에서 이제 지적하더라고. 내가 6개월 전 지적했던 부분들. 아, 나 진짜 궁금하다. 그렇게 바이브 코딩으로 완벽하게 하시면은 나한테만 살짝 보여달라. 절대 안 보여줘. 절대 안 보여줘. 난 보여준 사람 본 적이 없어. 왜냐면 안 되거든. 그리고 되게 초라하다는 거 알거든.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바이브 코더들도 제가 그래서 리서치를 해보고, 유지보수 안 하고 대부분 다 개발자한테 던져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개발자가 가서 해결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월 4천 번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본인이 개발을 결국엔 나중에 배우거나 아니면은 그 개발 회사에 팔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좋은 거지.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이브 코딩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못해도 몇 천만 명은 있지 않을까? 뭐 몇 천만 명 정도가 창업한다고 한두 번씩 건드려 봤겠지. 아이디어만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좋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성공시켜서 개발자들한테 던지니까 어떻게 돼? 개발자 수요가 폭발하는 거지. 지금 보시면 AI로 잡코리아에서 역대 최고예요. 12,171건. 나 이거 처음 보거든? 그러니까 내가 불과 저번 주만 해도 11,700건 됐다고 졸라 많다는데 그 사이에 또 4,500건이 늘었어. 미친 거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친 수요예요. 나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한 수요를 내가 처음 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직 개발자들 원하는 거거든. 이게 일반적인 그런 바이브 코딩으로 개발하겠다는 사람들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은 그러니까 개발자인데 바이브 코딩을 하는 건 괜찮은데, 개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그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컬럼이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 근데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 여러 개를 한 번에 검수하거나 이렇게 막,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 컬럼 막 200개 들어갈 때 있거든요. 데이터 막 때려 넣을 때. 우리 집은 메모리가 한 64기가를 쓰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도 괜찮아. 그래서 메모리 그렇게 때려 넣고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막 이렇게 한 번씩 분석하고 이렇게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이게 AI가 그 상황 인지 자체를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를 쫙 나열한 다음에 컬럼 값도 내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정제를 한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이 AI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그 상황 만드는데 요새 에너지 다 쓴 것 같아. 예전에는 내가 위에서부터 어떻게 코드를 짜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런 함수를 쓴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다면, 과정을 생각했다면, 요즘은 얘가 만들어야 될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텍스트로 이제 한 세 줄 이 정도 쓰면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 프라임 상황은 이렇고 데이터는 이런데 컬럼은 이래. 근데 내가 원하는 이런 컬럼엔 지금 상태는 이런데 나는 어떤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거 설명하는 게 너무 정신없는 거야, 요새.
머리 아프죠. 그리고 한 번에 끝나면 말도 안 하겠는데 대부분 한 번에 안 끝나요. 그래서 한 번 딱 던져요. 그러면은 얘가 대략적으로 느낌 있게 나오긴 하는데 거기에 내가 말한 것과 좀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있고 소스 코드 나오자마자 보면 알아요. 저는 알죠. 당연히 알죠. 개발자들은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비개발자들은 어쨌든 얘가 짜줬으니까 돌아가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한루프 돌리는 거야. 근데 그, 그 설치형을 이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는 게 그, 그 얘가 실행하고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온지 아닌지만 내가 컨펌을 해주면 되니까 이제 설치형 아이디에 설치해서 쓰는 뭐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그런 경우도 대부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토큰도 미친 듯이 많이 쓰기는 하죠. 토큰이 미친 듯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100토큰이면 끝날 거를 보통은 한 막 3000토큰, 4000토큰 쓰는 느낌이야, 비개발자들은. 네,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 설명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똑같아요. 비개발자도 아무리 바이브 코딩을 해서 해도 똑같아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이랑 결과가 다르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비개발자랑 개발자랑 차이가 뭐냐면 보통 이제 개발자는 인풋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AI가 아웃풋을 주잖아. 그럼 이 지점에서 이것만 검수해도 바로 알아요. 코드를 볼 줄 아니까. 근데 비개발자분들은 이렇게 AI한테 아웃풋이 나왔어. 그리고 계속 아웃풋 나와서 뭔가 앱이 계속 바뀌어. 근데 이게 일반인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이미 진행이 잘못되더라도 많이 된 다음에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미 많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게 고치려면 토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이게 통째로 다 넣어야 되거든, 토큰을. 그러다 보니까 인풋 토큰도 너무 많아지고 아웃풋도 인풋 대비 너무 많은 토큰을 소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인지하는 시점이 결국엔 다 돈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명할 때 에너지를 좀 많이 쓰던지 아니면은 설명을 되게 적당히 한 다음에 중간중간 아웃풋 나온 소스 코드 보고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래서 사실 검수하느라 좀 빡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온 아웃풋이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이 나올 때가 종종 있어. 그러면 특히나 복잡한 프로세스일수록 그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한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아웃풋 나온 거 보고 아 얘가 지금 이렇게 인지하고 있구나. 이 부분 몇 번 라인이랑 몇 번 라인 이런 식으로 고치길 바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인지 못하는 실제 결과 아웃풋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쫙 출력을 해요. 쫙 출력을 한 다음에 요거 봐봐 요 데이터 틀리잖아.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보내요. 소스 코드 보고 작업하는 게 훨씬 정확하고 그 다음에 돈도 적게 쓰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코딩으로 한 달에 5만원 이상 안 써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풋 아웃풋 토큰을 적게 소모하냐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코드 많이 짭니다. 거의 매일 코딩하고 있고. 근데 적재적소에 설명을 잘했으면은 훨씬 싸게 쓸 수 있고 그거조차 싫으면 딥시크 쓰면 돼요. 제일 싸구려. 로컬 LLM 써도 되는데 로컬 LLM을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DGX 스파크 쓰시는 게 어떻냐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경우인데 한 700만 원이에요. 근데 700만 원이면 5만 원씩 차라리 한 10년을 쓸 수 있거든요. 10년 넘게 쓰지 않을까? 700만 원이면 5만 원씩 1년에 한 60만 원 나가니까 그 한 600만 원 쓰잖아 10년이면. 근데 물론 이제 요금 상품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뭐 제 생각이지만 그 700만 원짜리 그래픽 카드 지금 DGX 스파크 성능이 10년 뒤에 한 5년만 지나도 훨씬 가성비가 좋은 게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제일 싸게 쓰는 거는 확실히 그냥 결제해서 글로벌 테크 기업 거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경쟁이 지금 심화되니까. 진짜 뭐 미국 기업 거가 성능이 좋긴 하지만 별로면 중국 거 가야지. 돈 아껴서 쓰세요. 뭐 굳이 막 거기에 미친 듯이 갈아 넣을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게 검수를 하는데 너무 말을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검수 고치는 코드를 만들어서 보내는 게 요즘 일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유럽이나 그 미국에 되게 경력 많은 CTO들을 설문조사한 그런 결과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회사에서 바이브 코딩을 하는데 어떤 곳에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 CTO 분들의 공통적인 답변은 일주일에 5일이 있으면 이틀 정도를 검수해 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머지 3일은 이제 설명하고 기획하고 개발 기획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 개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기획서 나온다고 개발자가 딱 보고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를 좀 개발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인지 능력 차이가 있지.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지금 채용 공고도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바이브 코더 자체를 그렇게 원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현업 개발자를 원하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을 키우면서 AI 활용도 잘하는 개발자가 잘 된다고 내가 확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이게 바이브 코딩 저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그 코딩을 이걸 맨날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일반인이 할 수 있을까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인스러운 사고는 확실히 이쪽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게 한때는 이렇게 약간 무슨 콜럼버스가 신대륙 탐험하듯이 AI한테 프롬프트 능력 입력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내가 프롬프트 입력하는 거를 되게 잘하면 현업 개발자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강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프롬프트를 잘 입력한다는 거에 가장 근본적인 기본 스킬은 그냥 개발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브 코딩을 되게 늦게 시작을 해도 졸라 잘하는 개발자라면 되게 쉽게 설명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처음에는 너무 좋은 부분들이 많긴 해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이제는 그러니까 기본 코딩은 아니야. 나 그 용어 자체가 싫어. 그냥 AI를 이용한 코딩이라고 할게. 근데 AI 코딩은, 기분으로 코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도출을 해내는 건데 얘가 할루시네이션 생기고 말을 못 알아쳐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딱 원하는 결과가 딱 있어. 그게 이제 전문가랑 비전문가 차이인 거예요. 난 이렇게 나와야만 해가 있어. 전문가들은. 내가 짜기 귀찮은데 너가 해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검증하는 코드까지 짜달라 그러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네가 짜면 되잖아. 아니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컬럼이 어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가공 데이터를 막 만들다 보면 200개, 300개씩 컬럼이 나올 때가 있어. 2, 300개를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텍스트를 치면 30분을 쳐야 돼. 치는 동안 또 오타 날 때도 있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애초에 그 DB 설계서 이거 딱 던지고 여기 있는 컬럼 하나하나 제대로 되는지 그것도 보기 편하게 한 줄 한 줄 한 줄 특정 뭐 시점에 모든 컬럼의 값을 다 보여줘. 뭐 특정 날짜에 모든 컬럼 값을 다 조회를 해줘. 보기 편하게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AI는 3초 컷이거든. 3초면은 만들어주거든. 이 노가다 작업을 내가 왜 하고 있어? 이런 게 없어져서 좋다는 거예요. 저는 AI를 사용할 때. 쓸데없이 노가다 하게 되고 내 사고력을 죽이는 이런 거는 없어져서 이런 건 너무 좋은데 반대로 이제 얘가 한 코드가 내가 짜야 되는 코드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을수록 검수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AI 사라져서 개발자가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 하는데 다른 분야도 사실은 뭐 다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좀 힘든데 그래도 그나마 넘어갈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음악 AI 같은 경우는 음악 자체가 좋으면 그냥 들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요새 스노우 AI 같은 걸로 음악 막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조선 케이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기존에 없던 그런 장르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서 올려요. 근데 사실 음악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대가들의 음악, 뭐 대단한 사람들의 음악, 사람들이 만든 음악 좋긴 하지. 그런데 이제 적당히 들으면은 생각보다 어떤 거는 보컬 톤까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 그러면서 야 이거는 AI로 이런 보컬이 있어? 이런 것도 있었어. 내가 되게 놀랬거든.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음악은 예술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서 좋으면 장땡인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영상 컨텐츠들 중에 AI 컨텐츠 요새 되게 많은데 그런 컨텐츠들 보면은 보통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있죠. 최근에 뭐 JTBC 이제 그 사라진대잖아요. 근데 그거와 관련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를 AI 만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설명하는 걸 봤는데 그냥 볼만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사람들이 직접 설명해주고 인간이 말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더 몰입이 되는 거는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만 했다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만한 게 있는데 개발은 이게 이상하게 좀 짰어. 근데 그게 넘어갈 만하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안 돌아가거든.
또는 의도한 대로 안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제일 정복하기 쉬울 것 같았는데 아닌 거지. 그리고 빅테크들이 그럼 개발에 왜 이렇게 목을 매냐? 돈이 되니까. 왜? 노가다가 많고 되게 힘드니까 그 쓸데없는 노가다도 많고 이런 게 많으니까 당연히 그걸 줄여준다면 나는 돈을 낼 의사가 있다라는 개발자들이 많았던 거지.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다 디지털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빅데이터에서 학습시키기 제일 좋은 거지. 알파고 같은 경우도 바둑이 그 판때기 안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룰이 딱 있잖아요. 룰이 생각보다 심플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 거죠. 이 그 현존하는 문제들은 더 복잡하거든. 그래서 그 전에 GPT 모델이 없을 때도 바둑은 이길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이런 GPT 모델이 제대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현실의 문제 이제 해결을 하게 된 거지. 근데 어쨌든 그 뭐 강의를 하려는 생각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개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개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개발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남들과 다르게 하고 싶다 그거 쉽지 않아. 스레드에서 요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가 딸깍해서 할 수 있는 걸 얘도 딸깍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비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은요 프롬프트 암만 잘 짜고 또 뭐야 요새 막 자꾸 늘어나 하네스 엔지니어링 이후에 또 하나 또 늘었더라. 그래서 막 그런 거 막 루프 스테이션 그런 거 암만 해도 그냥 개발 공부하는 것만 못해요. 그리고 훨씬 싸. 그래서 클로드 코드 왜 왕초보들 완전 비개발자들이 클로드 코드 왜 좋아하냐면 비개발자 바이브 코딩 하시는 분들 왜 좋아하냐면 제일 말을 잘 알아듣거든. 근데 비용을 그 마치 에코백 들고 다녀도 상관없는데 나는 최소 샤넬은 들어야 돼 이런 느낌처럼 졸라 비싸거든 내가 봤을 때. 그리고 가장 비싼 방식으로 개발하세요 비개발자 바이브 코더들이. 개발을 좀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진짜 많이 써도 한 달에 한 30만원 내외면은 다 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나의 일꾼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막 진짜 막 몇백씩 쓰는 사람들 있더라고. 30까지도 쓸 필요도 없어. 나는 개발하는데 한 달에 5만 이상 써본 적이 없어요. 쓸 이유도 없고. 왜냐면 모든 상황을 내가 제어하고 있거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거의 AI를 쓰지만 내가 짰을 때처럼 상황을 정확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짠다는 거지. 그래서 검수가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뭐 할만하지. 그래서 유지보수랑 맥락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AI한테 작업할 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했고 내가 지금 의도한 건 이거고 너가 해야 될 건 이거야 라고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맥락을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개발 공부도 해야 되고 제가 이거 근데 뭐 되게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개발자분들 중에 아마 도전하고 지금 포기하신 분들 졸라 많더라고. 그 스레드에서도 분위기가 예전에는 딸깍하면 뭐 포모 온다 그러잖아. 포모. 그러니까 뭔가 내가 AI 딸깍을 나도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걸 비난하고 비판하는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 봐라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항상 저도 되게 이렇게 약 올리는 포지션에 있고 싶진 않은데 너무 과했어요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냄비근성 뭐 하루 이틀입니까. 챗GPT 이런 유료 결제율이 AI 쪽 유료 결제율이 전 세계 2위인가 1위라며요. 그 인구 대비 결제율이. 그 말 다 했지 뭐. 항상 이런 걸 너무 아끼지 마세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약간 겉핥기식으로 적당히 하시는 분들은 그들끼리의 리그가 생길 거고 우리처럼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수요를 봐도 느끼시겠지만 12,000건 전문가들을 원하는 수요가 이쪽에 다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